자, 이제 88페이지로 오시면 서양 음악의 흐름과 감상이라고 나옵니다. 이쪽 교과서가 독특한데 서양 음악에서도 종교는 음악과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음악은 프랑스 혁명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내가 좋아하는 음악은 어느 시대 음악이고 이유는 무엇일까? 같은 그런 화두를 던집니다. 그래서 음악사 자체를 확인하는 것보다 이런 내용들을 먼저 보여요. 선생님들 우리 왼쪽이 플라톤, 오른쪽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상주의와 실제주의. 그래서 음악은 아주 에토스론적이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락이나 조화로운 성격을 위해서 본인의 어떤 여가 선용을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었잖아요. 그 견해 차이를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중세 음악에서는 파스카의 희생을 찬미하라와 오르가눔이 나오는데, 그리고 밑에는 성 요하네스성가 당신의 종들이 마음껏이라고 하는 악곡들이 나와서 여긴 좀 안도가 되지요. 별로 새로울 게 없어요. 르네상스에서도 조스갱의 아베 마리아 비르고 세레나, 아베 마리아 조용한 처녀라고도 번역하는 바로 그 악곡이 나오고 있고, 모방이 착착착착 이루어지고 새로운 모방이 또 시작되는 모방 기점, 모방 대비가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울 게 없게 나오고요. 선생님들 요 악곡은 지금 쌈 46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편 46이라고 되어 있는데 놀라실 거 없어요. 시편 46 맞아요. 시편 46인데 작곡가가 누구예요? 루터예요. 작곡을 루터가 하고 저희가 보통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같으니 라는 가사로 노래를 해서 그런데 요 가사를 잘 풀어서 보면 시편 가사 맞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 있는 가사를 가지고 만든 코랄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바로크로 넘어오고요. 바로크에서는 평균율 1번 전주곡과 후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뭐 우리가 처음 보는 것도 아니려니와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서 넘어갈 수 있고, 자 이제는 바흐의 평균율 1번 프렐루드 따디다다디 따다다 그 위에다가 아베 마리아 선율을 얹었는데 이건 누가 얹었다? 구노가 얹었습니다. 그래서 구노의 아베 마리아 선율을 얹어서 만든 이 곡까지 설명을 한 다음에 갑자기 순정률하고 평균율을 뭐 비교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야기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순정률과 평균율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저희 이거 들으시는 임용닷컴 사이트에 저희 그 조율법 강의도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고전으로 넘어옵니다. 편지의 이중창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보신 악곡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넘어갈 수 있고 읽어보실 만한 내용도 새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우리가 운명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악곡의 1악장 아파트가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게 나와요, 선생님들. 요게 뭐냐면 C 마이너에서 빰빰빰빰 하면서 일주제가 나왔다가 따람 빠밤빰빰빠밤 하고 나오는 요 부분은 E 플랫 메이저에서 이 주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나오는 이야기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악곡의 개수는 많은데 처음 보시거나 그러는 이야기는 지금까지는 없거든요. 근데 이번 악곡에 요게 있네요. 요게 있습니다. 물레 잡는 그레첸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실 잡는 그레첸이 물론 앞부분만이기는 합니다만 요렇게 있습니다. 다른 교과서에서도 얼핏 있긴 있었지만 요렇게 반주부까지 같이 하면서 요렇게 길게 나온 적은 없지요. 앞부분에 요만큼 나와가지고 오른손으로 물레 잡고 왼손으로 페달 돌리고 뭐 그러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왔었고요. 그래서 요게 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괴테의 시를 바탕으로 해서 그레첸이 파우스트를 그리워하는 괴로운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가사 이야기하고
나온 김에 마왕까지 넘어가면서 마왕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슈베르티아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롱 음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거대한 음악회장에서 음악을 연주하기 좋아하는 리스트 같은 음악가들도 있었지만 19세기 많은 음악가들과 또 많은 작품들이 이렇게 작은 살롱을 통해서 발표되기도 하고 음악적인 교류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교과서에서 아마 처음 보시게 될 겁니다. 마제파가 들어있습니다. 마제파가 들어있고요. 전에 라 캠파넬라가 이 작품, 이 연습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 연습곡 이름이 등장을 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절기교 연습곡이요. 얘가 바로 초절기교 연습곡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초절기교 연습곡 4번으로 들어가 있고요. 마제파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영웅의 이름이 살았던 우크라이나의 영웅의 이름이고 군대에서 인정을 받아서 어떻게 되었다는 무슨 그 빅토르 위고의 서사시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들 제가 교과서 진짜 오래 보고 있는데요. 처음 봤습니다. 마제파가 교과서에 실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봐주세요. 네, 그래서 예, 요거 때문에 맨 처음에 이 교과서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얘기했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민족주의 음악이 나오면서요. 페르긴트 모음곡의 이 모음곡에서도 마지막 악곡이죠. 솔베이지의 노래가 앞부분이 살짝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요 유명한 노래가 나왔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별로 그럴 뭐 할 건 없습니다. 바르샤바의 생존자는 좀 많이 보셔서 선생님들 많이 보신 곡이라서 괜찮을 것 같고 음열에 관한 이야기도 괜찮았는데 아이고 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신경이 쓰입니다. 블레즈 작품인데요.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구조 1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이거를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다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총열주의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총열주의는 음열 정도가 아니라 리듬열, 옥타브, 뭐 강세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조작된 시리즈로 만들어서 그걸 순서대로 만들어서 쓰겠다고 하는 걸 총열주의라고 부른다. 총열주의는 미국에서는 베비시, 밀튼 베비시, 유럽에서는 메시앙이 이 두 사람이 가장 먼저 시작했다고 말하고 이들 사이에는 연도수로는 1, 2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요. 아무래도 미국 쪽 사람들은 베빗이 먼저 했다고 하고 유럽 사람들은 메시앙이 먼저 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숫자상으로 놓고 보면 베빗이 먼저 한 거 맞고요. 영향력이나 음악사적인 족적으로 놓고 본다면 메시앙이 먼저 했다고 말해도 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앙한테는 빵빵한 제자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블레즈가 정말 빵빵한 제자입니다. 메시앙의 첫 번째 총열주의 작품을 우리가 음가와 강세의 모드라고 부르는 작품인데요. 음가와 강세의 모드에 사용했던 음열, 리듬열 같은 것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만든 작품이 바로 요겁니다.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구조 1이죠. 얘는 이미 임용시험에 2번이나 나왔습니다. 한 번은 오지선다형에 그냥 알아보게만 나왔고 한 번은 제대로 분석할 수 있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가 나온 건 예, 임용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뭐 그럴 수도 있는 정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 이 곡은 임용과 관련되어서 제법 흔하게 보실 수 있는 악곡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를 분석한다는 건 어렵지만 어쨌든 선생님들하고 이 곡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해 두어도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리듬열과 음열과 강약의 열을 잠깐 주었고요. 선생님도 여기 번호 붙인 게 있는데요. 아이고 내비두십시오. 일단 내비두시고 이렇게 나왔더라 라는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열주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들한테 이런 걸 주기에는 선생님도 최소한 이거 가지고 이거 답을 못 내세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싶어서요. 그냥
두십시오. 자, 그래서 하여간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악곡에 대한 전문가의 비평이다. 테마의 연결성이 없고 몇 개의 짧은 음으로 되어 있고 이게 도대체 뭐냐. 내부 구조의 결합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어, 그, 뭐 좋은 점도 이야기를 하긴 한 거죠. 그래서 내부 구조의 결합으로 손실되거나 충돌이 오지 않기는 하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잠깐 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4분 33초, 예, 4분 33초에 악보가, 그러니까 1악장 침묵, 2악장 침묵, 3악장 침묵 이러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4분 33초와 관련된 이야기가 예, 민은기 선생님의 서양음악사를 인용을 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분 33초 동안 일어난 모든 우연적인 사건과 일어났던 모든 소음까지도 음악으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존 케이지는 박물관식 음악 보존에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현재의 순간에 청자의 주의를 맞추는 음악이 중요하고 선불교의 영향을 받았다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정도만 확인하시면 선생님들께서 기본적으로 이 챕터에 나오는 이야기는 거의 보셨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챕터 앞에 세 번째 챕터를 마치고 이제 네 번째 챕터 앞에서 이 챕터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 하면 선생님들께 추천은 이렇게요. 종이 한 장 딱 따로 들고 지금부터 종이 한 장을 따로 들고 그냥 옆에다 메모를 해보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안 본 게 아니라 봤던 것이 한 70% 이상 될 거고 몇 가지를 조금 더 얹을 건데 악보를 보고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될 것보다는 이름을 조금 더 봐주셔야 될 것들이 많아요. 타이틀. 그렇게 될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시작하면 보실 수 있어요.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이 나옵니다. 나의 음악문화 기술지 작성하기라고 거창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몽골 하면 뭐가 나온다? 흠이. 몽골의 흠이 하는 그 하는 소리하고 코로 삐 하는 소리 나고 뭐 이렇게 된다는 몽골에서 마두금 들고 하는 2가지 이상의 소리가 나는 기법 했어요. 우리 그 다음에 처음 보시는 거죠. 베트남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50개가 넘는 소수민족들이 지켜온 다양한 음악들이 나타나고 있고 뭐 거기에 중국의 한족의 음악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베트남 음악으로는 처음 보는 악곡이 하나 실려 있습니다. 응아이 깨엠 뭐 이렇게 해서 고향의 설날이라나 해서 이런 제목으로 처음 보시는 악곡이 하나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새롭냐라고 했더니 1994년에 작곡한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노래래요. 그래서 그동안 좀 보시기 어려웠던 음악입니다. 인도네시아 가물란 너무너무 많이 보셨었죠. 그래서 안 보신 음악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리스 렘베티카인데 그리스 렘베티카는 기차는 8시에 떠나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악곡을 남겼습니다. 미키스 데오드라키스라는 사람이 작사 작곡을 했고요. 그리스가 정치적으로 굉장한 혼란기를 거뒀고 뭐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렘베티카라고 하는 이 음악이 그리스 사람들의 어떤 저항가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렘베티카, 기차는 8시에 떠나네, 데오드라키스 이렇게 삼각형으로 좀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 나올까요? 모르겠습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노래가 너무너무 유명한 노래여갖고요. 노래는 하여튼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부주키까지 하나 좀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주키. 자, 그 다음에 북유럽의 켈틱 음악이라고 해서 선생님들하고 켈틱은 우리 켈틱 성가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영국하고 아일랜드를 포함해서 이쪽 북쪽의 사람들을 켈틱 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요 켈틱 음악의 대표적인 악곡으로 데니보이라는 악곡을
많이 들어보셨죠? 요거. 예. 그래서 데니보이라는 악곡을 하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이 영국 그 잉글랜드 본토 사람들하고 조금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삐걱된 게 있어서 유명한 뭐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사우다데를 노래하다 리스본의 파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밑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포르투갈적 정서 사우다데를 담은 리스본 파두와 대학의 낭만과 도시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코임브라 파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리스본 파두를 주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포르투갈이 스페인에 비해서 옛날에는 굉장히 잘 살았던 적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현재는 많이 좀 포르투갈이 많이 밀리죠. 그래서 여행 가도 물가가 뚝 떨어지고 막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포르투갈의 바닷가에 가면 검은색 이 옷을 입은 여인들이 펭귄처럼 앉아 있어서 사람들이 자칫 이렇게 슬쩍 보고 펭귄인가 이러고 있는데 되게 그런 분들이 바다에서 가족을 잃은 여자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부르던 노래에서부터 유래된 것이 파두다. 예, 파두라고 부르는 이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노래가 검은 돛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 기타라라고 하는 악기가 예, 이제 모양새는 많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부르고 있대요. 그래서 요런 악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들 검은 돛배라고 하는 노래는 검색을 해서 들어보시면 이거 어디서 들어본 노래인데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파두가 포르투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여기 또 다시 아프리카의 줄루족의 민요, 줄루 아카펠라 중에 이런 악곡도 있다라고 하면서 쇼쇼로자 뭐 이런 노래가 하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음부배 관련된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너무 같은 거 많이 보셔가지고 비슷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라틴 아메리카 음악을 그동안 좀 못 보셨었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음악에 라팔로마라고 해갖고 라팔로마 이 악곡이 하바네라 반주를 붙이고 있는 악곡이다 라고 하면서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하셔야 될 게 있다면 뭐 이런 정도인데요. 쿠바의 뭐 하바네라 음악에 맞추어진 뭐 이런 노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바네라는 이 리듬이 하바네라입니다. 그래서 카르멘의 하바네라도 빰 빠밤 빰빰 빠밤 빰 하는 멜로디 요거를 붙이고 있고 이게 오솔레미오에도 요게 붙죠. 그래서 하바네라 리듬이라고 하는 리듬을 베이스로 깔고 있는 이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 라팔로마라는 연주곡을 한번 감상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화 코코를 배경으로 등장하는 멕시코의 대표적인 명절인 죽은 날의 날에 얽힌 사연을 가진 노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노래가 하나 소개가 되고 있어요. 멕시코 민요인데요. 여기 이렇게 죽은 날에 뭐 관련되어 있는 뭐 이러고 나오는데 노래 제목은 라 요로나예요. 나 요로나라고 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를 하나 소개를 하면서 멕시코 관련된 이야기들도 잠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노래가 있다더라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좀 마리아치 라 요로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단다라는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사노바 삼바 리듬을 느려서 연주를 하는 보사노바가 있다. 삼바보다는 아무래도 느리기 때문에 좀 덜 격렬하고 근데 조금 더 감미로운 느낌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 교과서에 가끔 요거 보셨을 겁니다. The Girl from Ipanema라고 해서 이거 진짜 많이 불리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보사노바 리듬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뭐 널리 알려진 악곡이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미국 재즈 음악 이야기하면서 요 곡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자들의 행진 이렇게 번역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초기 재즈 악곡이라고 하면서 나오는데 그런 노래가 있고 스윙 재즈와 빅밴드 이야기 너무 많이 했고 싱싱싱 많이 봤고 비밥 이야기 했고 뭐 그 정도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월칭 마틸다라고 해서 오스트레일리아 노래다라고 해서 많이 보셨던 악곡입니다. 이 정도는 좀 보셨어요. 그래서 렘베티카나 뭐 이런 것처럼 좀 덜 보셨던 악곡, 아까 70%는 보셨고 요만큼 안 본 것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국악의 생활화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국악곡들이 나오는데 프론티어 나올 것들이 나왔고, 향토미뇨 꽃노래를 가지고 만든 꽃칠레라 이런 노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소개가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진짜 별로 그렇게 보여드릴 만한 악곡이 뭐 범 내려온다 같은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안 읽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교과서가 뭐 연결을 시키려서 연결시킨 건 아닌데 앞에 그 천재 교과서, 천재 음악 연주와 창작에서 이자람이라고 하는 소리꾼 이야기를 했었고, 막 교과서에 제법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나오고 있거든요. 노인과 바다, 노인과 바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브레히트라는 사람의 사천의 연인을 가지고 만든 사천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사람이 또 작창을 한 또 다른 판소리인데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가지고 만든 노인과 바다 판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건 선생님들께서 좀 부담 없이 그런가 보다라고 좀 하면서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리랑 악곡이 잠깐 나오고 가야금을 가지고 하는 새로운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침향무, 찬 기파랑가, 달빛 같은 악곡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그냥 요 정도 이야기들이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되고, 그 외에 국악곡들이 여러 군데서 다르게 사용되는 예들이 잠깐 소개가 되고 있을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정말 우리 대중가요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뭐 여기까지 뭐 아이돌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외국의 대중음악들인데 이 부분 가서는 약간 뭐랄까 좀 그동안 앞에서 나왔던 기세에 비해서는 좀 한풀 꺾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143페이지에 있어서 얘나 좀 보여드릴까 해요. 이번 교과서에 저희가 순서가 좀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앞으로 좀 많이 보시게 되지 않을까. 유독 좀 왜 이제 나왔지 싶을 정도인데요. 정말 많아요. 위대한 쇼맨에 나오는 OST 중에 한때 어마어마하게 유행했었고, 무슨 영화 시상식 같은 데서도 노래가 불려갖고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했었던 걸 본 적이 있는데 This is me 라고 하는 악곡이에요. 그래서 이 악곡이 교과서에 길이가 약간 들쭉날쭉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악곡입니다. 그냥 선생님들께 한번 제가 추천하기로는 무조건 한번 듣는다. 이 곡은 그냥 들으면 그대로 납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 시간으로는 스즈메 문단속이 개봉된 게 재작년쯤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교과서에 이렇게 일찌감치 하나 붙었고요. 시대가 좋아졌습니다. 옛날엔 일본 악곡은 일본 음악은 잘 소개 안 했는데 교과서에 하여튼 가사까지 붙여서 소개를 했고요. 메이플 스토리에 나오는 게임 음악 마이 프린스 마이 킹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에다가 저는 선생님들께 그냥 무조건 바바예투 정도만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딴 거 아니고 게임 음악이 그래미상을 탈 정도의 일은 잘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비평으로 넘어가면서 교과서가 끝이 납니다. 자, 선생님들 교과서 굉장히 특이하죠? 교과서가 갖고 있는 스토리텔링이 너무 세서 어떤 음악을 끊어가지고 어떻게 해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좀 뭔가 보충되는 악곡이나 뭘 좀 들여보려고 프린트를 만들다가 여기서 제 이야기가 섞이기 시작하면 더더군다나 좀 많이 되려 좀 어지러워질 것 같아서 심플하게 그냥 교과서를 한번 보시고 선생님들께서 쫓아오시면서 내가 저 악곡의 악보를 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 그걸 세워놓고 그 악보만 좀 한번 확인하시면서 떼내고 하는 식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여기는 그냥 문제 드리고
심플하게 프린트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는 그런 선에서 좀 살펴보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 나면 다음 주에 저희는 교학사에 고등학교 교과서하고 중학교 교과서를 붙여서 음악 교과서들을 쭉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때 가서 좀 연계를 할 수 있는 게 보인다면 그때 좀 연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서는 텍스트가 너무 많은데 오늘 앞쪽에 특별히 좀 이렇게 찍으면서 말씀드린 이를테면 송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읽어보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너무 가지고 씨름은 하시지 않기를. 씨름을 하시기 시작하면 전체 선생님들의 흐름을 좀 공부하시는 흐름을 좀 놓치실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음악 수업을 재미있게 듣는 스토리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시험의 스토리들이 따로 있으니까 악곡을 위주로 악보를 보시면서 좀 이렇게 좀 따라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교과서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